올해는 이사도 많고요, 이동도 많고요, 문서의 변화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. 그리고 올해 새 출발하시는 시기예요. 진짜 올해 이제 47 경신생들은요, 올해를 잘 누리셔야 돼요. 이 47 대성주 대운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때 귀인도 나오고 문서도 나오고요, 이때 돈도 따라붙는 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럼 저희 또 2026년 병원년을 맞이해서 47세가 되신 우리 원숭이띠분들 신년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이분들 사실 원숭이 떠올리시면 좀 어떤 것들 생각이 좀 나실까요? 인정이 많고 사정이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신경성이 있고 예민하고,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되게 까칠하게 보이는 사람들, 좀 도도하게 보이는 사람들, 근데 겉과는 틀리게 속정이 많은 사람들, 그리고 일복을 많이 타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인덕은 솔직히 없어요. 다들 하나같이 자수성가짝으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, 그래서 조금 꽁복이 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분들에서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좀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으세요? 외로워요. 항상 고독하고 이분들이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을 좋아해, 사랑하고, 말 그대로 겉은 냉정하지만 좀 누구한테든지 인정이 많아서 좀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기대고 나면 항상 덕이 없어요. 배신이 많고 인간의 주작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. 말 그대로 부모 동기이신 그런 거 덕 많이 없어요. 말 그대로 자수성가자기 때문에. 그리고 일찍이 객집밥도 내가 먹어야 되는 사주고, 초년이든 중년이든 나가서 사회생활을 빨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많이 했으면, 배움이 많았으면 되게 똑똑하신 분이거든요.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요, 촉도 빠르고 예감도 빠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또 우리 같은 신의 기운들도 좀 많으신 분이에요. 그래서 예감이 많고 센스가 많고 어디다 내놔도 또 일적으로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들, 말 그대로. 그러니까 총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신 분들이에요. 근데 한 가지 진짜 덕이 없는 건 인덕이 없다는 거겠지. 사람 덕이. 사람덕이 없다는 뜻은 이분들이 뭐 살아가면서 초년에는 뭐 부모덕이 없다든지, 그렇죠. 중년에는 뭐 배우자덕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건가요? 우리 이제 이 잔나비띠들이요, 의외로 이렇게 초년을 떠나서 중년을 떠나서 희한하게 배우자 복은 진짜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남자들을 떠나서, 남자들은 좀 객지에 나가서 부부가 조금 이렇게 이별을 하고 공망을 갖고 각자 이렇게 좀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.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떨어져서. 근데 또 여자분들은 이별을 당하고 아니면 사별을 하고 좀 남편의 궁이 적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내가 벌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여성들도 되게 많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물이 좋으신 분이거든요. 그래서 여자들도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이쁘시고 단아하신 분들이 많아요. 또 사주에 또 사람이 또 많이 딴다고 볼 수가 있죠, 이분들이. 그래서 뭐 이별을 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또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, 이분들이.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덕이 안 돼. 왜냐면 이 잔나비띠들이, 원숭이들이 남자의 궁이 되게 적어요.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. 근데 그냥 착한 걸 보고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,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한테 벌어다 주는 거, 날 입혀주는 거, 날 먹여주는 거, 그런 남자들은 많이 없어요, 솔직히 얘기하지만.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많은 여자분들이 많죠. 그래서 여자로서는 되게 외롭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보면 가정이 있어도, 가정에서 내가 여자인데도 가장 역할까지 한다든지 많아요, 그런 분들이. 그러니까 나가서 활동해야 되고, 그리고 또 자식들한테도 헌신해야 되고, 부모로서. 그러니까 자식에 이렇게 보면 또 욕심도 되게 많으신 분들이거든요. 네. 그리고 내가 부양해야 되는 책임감을 누구보다도, 어느 부모보다도 더 갖고 사시는 분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 내 가정을 꼭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에요.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.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한편으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 분들이네요. 너무 많죠, 이분들도. 많았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럼 이분들 선생님 작년 한 해 좀 돌아보자면 어떤 을사년을 보내신 분들이 좀 많았나요? 지금 이제 을사년 당도에서 이제 46으로 그때 봤다고 하면은요, 이분들도 삼재 나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, 솔직히 얘기하지만. 삼재 3년, 삼재 5년이라고 우리가 그러거든요. 들어오기 전부터가 삼재고, 또 그 이제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그 다음까지 주시면 삼재 5년이라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요. 근데 이분들이 46까지, 이제 을사년까지는요, 솔직히 오고 가도 못하는 격에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자식이라든지 부부라든지 가정사로 좀 시끄러웠던 분들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. 뭐 부부라면 남편이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, 말 그대로 좀 외도가 있었다든지, 좀 그런 일로 조금 많이 속상함을 가졌을 거고, 뭐 동기이신들한테 나쁜 소리를 듣는다든지, 해주고도 내가 나쁜 년이네, 나쁜 놈이네, 그런 소리를 들었던 확률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. 그래서 속상했다, 좀 억울했다, 막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정이 조금 시끄럽지 않았을까,
가사일적인 것들이 시끄럽지 않았을까? 그랬을 것 같아요, 이분들이. 그래서 돈으로도 좀 힘들고 가정으로도 좀 힘들었던 했지 않았을까 그래요. 답답했던 시기였었겠네요. 진짜. 그렇죠. 그럼 지금부터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네네. 올 한해 이분들 좀 운기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? 올해는 이사도 많고요. 이동도 많고요. 문서의 변화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. 그리고 올해 새 출발하시는 시기예요. 진짜 올해 이제 47 경신생들은요. 올해를 잘 누리셔야 돼요. 이 47 대성주 대운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때 귀인도 나오고 문서도 나오고요. 이때 돈도 따라붙는 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때에 또 상문살이 또 퍼지기도 한답니다. 이때 부모 몽상을 잃는다든지 가까운 사람들을 잃어버린다든지 근데 이때 이 상문이 조금 들어버리면 이분들이 되게 힘들 수가 있는 애가 올해예요. 이분들이. 그래서 웬만하시면 상문을 잘 피해서 들어가셔야 돼요. 그래야지 자기가 올해 대성주 대운에 들었으면서 이 3, 4, 5, 6월 달에 이분들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거든요. 그리고 문서가 늦어도 6, 7월에서 7, 8월 달에 문서가 이동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올해 봄에는 자정하고 안정하고 솔직히 얘기하지만 큰 변동을 가지시면 안 돼요. 성주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. 문서가 움직이는 거는 6월 달, 7월 달, 8월 달들이 엄청 좋습니다.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문서를 내놓은 게 매매가 된다. 안 그러면 이직을 한다. 변동을 본다. 그거는 6월 달, 7월 달, 8월 달 하반기에 들어있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그때 이동을 하시면은요. 은자리, 금자리, 뭐 돈을 손에 안 보는 거, 뭐 이사 같은 거 계획은 되게 그때 좋으시고요. 봄에 가시는 분들은요. 너무 이분들이요. 또 얌전하신 것 같아도 성격이 불 같으세요. 그리고 까칠하고 깐깐하고 한번 욱할 때는 확 욱하고 성질이 그럴 때가 있거든. 그래서 한 번의 결정을 또 내리시는 분들이에요. 얌전하시는 거죠 하면서. 그러니까 3월달, 4월달 수전에 변동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때 조금 막 급하게 움직이시면 실수가 들고 손재가 될 겁니다. 운은 들어와 있지만. 그래서 3, 4월은 너희들이 넘어가거라. 그래서 5월달, 6월달부터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실천을 해라. 그러고 나면 6, 7, 3, 4, 5, 3, 4월 달 넘어가면 5, 6, 5, 6, 7에서 7, 8월 달 딱 되시잖아요. 안정하시고 자정되시고 그때부터 변화 들어가실 거예요. 그럼 이분들 중에서 올 한해 좀 새로운 어떤 도전을 좀 하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도전 정신들이 너무 투철하죠. 이분들은. 네. 이분들은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죠.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. 손끝을 놀리는 법이 없지. 발끝을 놀리는 법이 없지.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상 도역을 하려고 그러고 항상 뭔가를 하시는 분이거든요. 그리고 47에 올해 새롭게 일들이 막 퍼져요. 이분들이. 그래서 또 계속 점프를 할 거야. 계속 뛸 거야. 제자리에서 뛰는 거야. 근데 작년, 재작년은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올해는 뛴 만큼 10cm를 가도 20cm를 가도 뭔가가 이제 변화가 들어오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올해는 한 만큼의 결과가 되게 좋으실 거예요. 그 대신 사람 너무 많이 믿지 말고 알겠죠? 항상 공짜 없다고 그랬어. 그냥 나한테 갖다 주는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조심하세요. 그리고 남자들은 조금 말 그대로 주변을 조금 잘 돌아보셔야 돼요. 그러셔야 되는 시기예요. 그러면 이분들 태어난 월생으로 좀 본다면은 좀 몇 월생 분들이 좀 올 한해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? 지금 3월달생들도 되게 좋고요. 5월생들 좋고요. 7월달생들도 좋고 11월달생들도 좋습니다. 그렇게 좋아요. 3월달생들은 이 3월생을 가지신 분들은요. 여자들은 남자 같고 남자는 여자 같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이때에 막 변화가 들어오는데 생각하다가 도약이 안 될 수 있는 시기고요. 또 여자들은 이때에 급하게 뭔가를 하다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 급하게 일을 이제 하실 때가 있잖아요. 뭔가를 하면 그때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3월생들은. 그러니까 우리 3월달생들은 내 생일달에 3월달, 4월달을 잘 넘어가라 얘기해주고 싶어요. 좋은 운이 들지만 그러니까 3월달생들은 올해 조금 돌다리 두드리다가 6월에서 7월달, 8월달을 결정해주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5월달생들은 올해 변동 많습니다. 그리고 올해 뭐 승진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좋은 자리로 영전할 수 있는 깨가 들고요. 7월달생들은 올해 금전재수가 조금 있는 운들이고요. 또 11월달생들은 올해 뭔가를 배우겠다. 뭔가를 다시 새 직업을 갖겠다. 한다고 하면 그거 갖고 변동 보시면 좋아요. 투잡 같은 것도 괜찮고. 괜찮네요, 진짜로. 네네. 정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다만 또 이분들도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, 선생님? 네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, 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승리를 넣어서 본인 또 개별 상담 통해서 또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